예,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입니다. 자, 이사장님, 네. 제가 지난 해에 우리 그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을 부풀렸다고 이제 지적했죠.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잠시 내용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실제 국고지원금을 한쪽에만 더해서 실질적으로 한 1.14배 부풀렸다라고 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8월쯤 발표가 되는데 8월달에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동의가 되고 그 계산상 논리 구성이 되지 않는 일이어서 발표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 파일 한번 보십시오. 이 엑셀 파일로 해서 뭐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부풀려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지금 뭐 이 파일로 해놔가지고 뭐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네. 하여튼 네, 이사장님 매년 발표하던 행식으로 네. 네. 맞춰서 종감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풀려진 건 맞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발표 못한 거죠. 아니요. 그게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국고부담분 같은 게 들어가고 저 국고지원금도 저게 세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저 세금을 양쪽에 더해져야 되는데 한쪽에만 더해지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혜택이 줄어들겠죠. 하여튼 종감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쓴 사람에게는 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일부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낸 돈 환급해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돈 받은 걸 감안해서 민간 실손보험사들이 자기들 보험금을 덜 지급하려고 해 이 가입자와 갈등이 자꾸 빚어지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안재현 씨의 장모는 수년째 암투병 중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는데 의료비 환급액을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죠. 그래서 아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인 부담 상한제 우리 민원 접수가 지금 5년 새 지금 한 6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큰 불만을 가지는 부분이 우리 실손보험이 우리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이 받아야 할 건보 혜택이 보험사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불만입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이제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정책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지부도 나와 계시는데 복지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문제가 좀 있죠. 네, 금감원에서 정책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금융감독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금융감독원은 이 본인 부담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가인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서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험사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우리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좀 적으신 분, 또 그리고 중증으로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있단 말이죠. 네, 가계 파탄 방지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근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부와 함께 정말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또 이 환급금을 이 사전에 임의로 좀 추정해서 보험사들이 받아가고 우리 청구를 보험사들이 주고 있죠. 네, 알고 맞습니다.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도록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십니까? 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자, 이게 그 결국에는 요청을 하고 보험사들이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익만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지급을 하고 이후에 근보공단이 지급을 하든지 하면 돼요. 아마 이 부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같이 이자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간 중증 환자분들은 이거라도 받아야 생활이 되기 때문에 또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근보공단에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의를 추정을 못 해요. 근데 지금 우리 근보공단에서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실제로 이 보험사 활용 위해서는 이 자료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지금 이게 지급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저거는 저 경계선 부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공사보험의 그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또 여기 보면은 약관도 이게 2002년부터 약관을 우리 금융감독원이 이 지시를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전에 보험사에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약관도 보면은 2009년도부터 이게 약관을 해서 금융감독원이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가입한 분들한테도 억지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검토 그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저도 이 분에 대해서 금방 좀 전 인터뷰하신 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도 네. 이 내용을 이게 당해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일 같았어요. 저도 이런 뭐 환급금 받을 일이 없어서 몰라봤는데 막상 이 일을 당하면은 정말 황당한 거예요. 보험사에서 하루에 뭐 전화가 뭐 꼭 뭐 빚 받은 것처럼 전화가 와서 빨리 그 뭡니까 이제 소득할 수 있는 증명서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오고 이런데요. 하여튼 이사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말 이 본인 그런 상한제에 대한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